부부재산 약정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 우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에 생긴 일방명의의 특유재산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혼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 약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부재산 약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부부재산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직 부부재산 약정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재산 약정이 의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부부재산 약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부재산 약정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죠.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거나 혼인 중에 그 사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고유재산,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명의자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이혼할 때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죠. 재산 분할할 때 첫 번째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찾기, 두 번째가 해당 재산에 대한 내 기여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부부재산 약정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 우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에 생긴 일방명의의 특유재산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혼인 전에 부모님의 돈으로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줬어요. 이 상가는 아들의 명의로 사긴 했는데 부모님 노후 수단이기도 해서 임대차 계약 관리, 세금 관리 등 일부는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네 부부 잘 살라는 의미에서 상가 임대 수익 일부를 아들이 받아 생활비로 썼는데 10년 정도 살다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며느리인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상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거고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는 없지만 유지,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기여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혼 소송에는 정말 많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혼인 전에 부모님의 돈으로 산 상가는 빼앗기기 싫을 거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수십억 대의 상가에 10%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수억 원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으니까 주장을 안 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소송에서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전 취득했던 고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있어서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 재산 약정을 했다면 이 상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경우 부부 재산 약정서를 쓸 때 혼인 전에 해당 상가가 남편 부모님의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적고요. 그 상가의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 부모님 돈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 겁니다. 또 혼인 중에 상가의 관리를 남편이 하는데 이때 나오는 임대 수익은 남편의 소유로 하되 만약 이혼할 때는 남편 부모님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어서 약정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당 상가에 대한 소유관계, 관리 방법 등에서 부부 재산 약정으로 정하고 이걸 등기까지 마친다면 아내가 이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온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 전 남편 부모님 재산으로 형성되어 실제로 관리와 수익도 남편과 그 부모님을 위해서 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아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한 것이냐 적극적으로 소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부부 재산 약정을 한 사건과 안 한 사건은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소유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던 사람, 여기서는 아내겠죠? 아내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재혼할 때 재산을 각자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재산에 대한 각자의 자녀들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재혼해서 사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혼인 중에 재혼한 상대방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해버리면 어쩌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재혼한 상대방의 경우에도 재혼은 하는데 재혼 중에 모든 재산을 갑자기 자녀에게만 증여한다고 하면 나는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는 재혼은 하지만 재혼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몫으로 떼어놓고 일부 재산만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 약정하시는데 특유재산 A, B, 아파트는 재혼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용수익 관리한다고 적고요. 나머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관리 대상 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기재한다면 재혼부부가 이혼할 때 A, B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워낙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소수여서 부부재산 약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진짜 효력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내용으로 약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러면 실제 이혼소송에서 인정 못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실제로 부부재산 약정을 통해서 혼인 전 고유재산, 혼인 중 증여받은 특유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쉽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으시고 혼인신고 하시기 바로 전에 부부재산 약정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재산 약정이 의미 있는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